자, 혹시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마이크 상태 점검. 제가 치과를 갔다 와가지고 좀 발음이 안 좋을 텐데.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번 해주실래요? 안 들리세요? 마이크 테스트. 공산도족범님, 드림삼님 잘 들리세요? 혹시 공산도족범님이나 드림삼님은 혹시 김기수 돌직구 프로그램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신 적이 있으면 1번 한번 해주시고, 본 적이 없으면, 가끔씩, 제가 요 근래에는 어떤 주식을 좀 많이 보시라고 하셨는지 기억하세요? 했는지? 요 근래에. 지지난주부터 한 2주 전부터 화장품주죠, 화장품주. 그죠? 그전에는 제가 계속 이쪽 HD 현대 일렉트릭 이런 송배전망, 그죠? 재룡전기, 일진전기 이런 쪽을 강조드렸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거 강조드릴 때 하나에어로니 이런 것도 강조드렸었는데 하나에어로가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번엔. 그때가 이제 요때지. 요 출발할 때 수음법 개정하고 할 때, 그죠? 이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하고 현대로템, LIG 넥스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송배전망이 거의 구분응선에 오기 시작했다. 3월 달에 시작할 때 우리는 일진전기를 매매했지만 사실 이것도 HD현대일렉이 1등이었잖아. 작년 4월부터 제가 계속 HD현대일렉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우리는 여기에서 매도를 했는 이익을 실현했는데 요만큼 한 3배 올라왔는데 1년 동안 3배 올라온 거를 한 11개월 동안 3배 올라온 거를 2달 만에 2배 올라갔어 또. 여기가 아니고 여기구나. 여기서 매도했는데 여기서 2배가 올라갔어요.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섹타가 돌아가는 걸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섹타가 HD 현대일렉이 올라오고 나서 얘는 이제 이 송배전망, 그죠? AI 전기 먹는 하마다 이런 것도 계속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이야기. 거기 그 이후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렇게 방산 쪽이 가다가 제가 한 3주 전부터는 화장품을 하셔라. 그죠? 화장품 쪽에 답이 있다, 지금은. 그죠? 그러면서 화장품 주기가 4월부터 상승을 시작을 했잖아. 그죠? 딱 한 달 전이에요, 거의. 클리오, 할 거 없이 대부분 다, 하다못해 중국 관련, 화장품 관련주도 올라와 있으니까. 자, 그거 이제 오늘은 사실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그러니까 휴일 마지막 날에는 항상 회원 방송을 합니다. 회원 저녁 방송을 해요. 공개 방송은 잘 안 하는데, 행여나 어제 미국 시장이 2% 가까이 하락했잖아요. 나스닥이. 우리가 쉬는 동안에. 그리고 내일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나름, 시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고, 그걸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움이 될까 하고, 오늘은 공개 방송을 꺼냈어요. 그죠? 이제 공개 방송을 저는 잘 안 하죠. 그죠? 요거 하나만 쓸게요. 제가 치과 갔다 와가지고 지금 어금니가 안 좋아서, 발음이 좀 어눌합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황을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어 하시더라고. 황재평님 회원님, 내일 아침에 또 이야기할 건데, 그래서 오늘은 시황 쪽으로 얘기할 거여서 일부러 회원 방송을 안 열었어, 황재평님. 일요일 날 또 저녁 방송을 했었고.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돼, 우리 회원님들은. 근데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황재평님? 자,
왜 이제 시향이 중요하냐면, 3월, 돌직구 때, 이제 3월 20일 날, 3월 20일부터 제가 미국 시장과 관련돼서 조금 부담스럽다.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뭐였 얘기였냐면, 주식시장에 불편한 지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3월 20일, 그리고 3월 27일, 이럴 때 미국 시장과 연관돼서, 그죠? 완화적이지 않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3월 27일 날, 조금 전에 보셨죠, 그죠? 3월 27일 날 이 이야기를 올려드렸지, 그지? 작년에 8월에서 10월 달에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가 넘어가는 상황이 되면 시장은 박살이 난다. 코스피, S&P 지수가 고점 대비 14%가 밀렸던 자리예요, 이게. 요때가 2023년 8월에서 2023년 10월. 이때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나대진님 5%가 넘어섰을 때다고. 그때 14%. 그걸 이제 도표로 한번, 차트로 한번 볼까요? 언제냐면, 요때. 요 8월에서 10월. 요때 있죠? 여기가 14% 정도 급락을 했었을 때야. 5%가 넘어가면서 물가 불안 이 부분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 라인이 다시 온다면, 그죠? 요 고점에서 제가 아까 3월 20일부터 미국 시장이 안 좋아졌다. 요때라고. 3월 20일에서 27일 계속 조심해야 된다를 이야기를 했던 때가 요때야. 3월 20일에서부터 3월 27일 요 라인이. 얘를 그대로 요렇게 갖고 가면 조정이 클 수 있는 라인이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도 내려올 범위가 있다는 거지. 120선, 201선, 여기가 이제 파란 게 121선, 여기가 201선. 그 전제 조건은 5%가 어제 이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5%가 넘어섰고, 그죠? 10년물 금리는 4.6, 6%대. 그죠? 6, 8%인가? 한번 보면 되지. 어디 갔니 또? 또 없어졌네. 진짜. 자, 지금 이제 보시기 전에, 가끔씩, 없어지는데, 제가, 요거 한번 보죠. 자, 미국채 10년물 금리를 한번 봅니다. 10년물 금리가 이미 1년이 나오는 거 있어. 4.68%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이 5%를 넘었으면 위험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FOMC 회의하고, 그죠? 맞물려서 지금 작년 8월 요때 5%를 넘어섰었던 이 부분으로 가면 미국 시장이든 우리 시장이든 조정이 클 수가 있다. 그죠? 그런데 그러면 클 수가 있다라는 걸 갈 거냐 안 갈 거냐를 확률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어제 미국 시장이 급락했었던 요인은 2%대 하락을 했었던 요인은 요게 2%대 하락을 시펄겋잖아요. 그죠? 테슬라가 FSD로 올라왔었던 거 5% 내려오면서 까먹고. 그죠? 거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기술주 전반이 시퍼렇게 하락을 했어요. 그죠? 그 흐름이 이제 그동안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미국 시장의 경제 지표가 너무 좋고 그리고 어제 발표된 1분기 고용비용 지수가 전분기 대비 1.2% 상승하면서 작년 4분기 0.9% 상승보다 높아지는 현상이 보여진 상황인. 그래서 이 고용과 관련된 비용이
너무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부담. 이게 다시 또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단박에 이런 우려 속에서 이제 뭡니까? 이 스케줄을 한번 보면 이제 오늘 FOMC 뭡니까? 회의 결과가 나오죠. 새벽 3시쯤에. 그죠? 거기다가 이제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매파적일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4월 비농업 부문 고용, 이 신규 고용, 이것까지 만약에 너무 좋게 나오면 지금은 이전치보다 적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 그런데 지금 노동 고용 비용도 높아지는 가운데에서 만약에 ISM 서비스업 지수도 지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까지 높게 나오는 흐름을 갖고 가게 되면 5%를 넘어설 수가 있죠. 이러면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FOMC 회의에 따른 파월 연준 의장의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과 ISM 서비스업 지수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라고 제가 공개 방송을 오랜만에 올린 거예요. 시작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공부를 하면서 한번 보자고. 그죠? 확률이 높으냐, 안 높으냐를. 그죠? 요건 이제 대신증권 자료입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오늘 보다가, 그죠? 그나마 저하고 생각이, 비슷하다라고 해서, 그 자료를, 우리 회원님들께 올려놨고, 그걸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라고,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왜 이 이야기를 쭉 훑어가면 한 파워포인트가 7장 정도 돼요. 그런 가운데에서 동의를 해서 내가, 국채금리가 10년물 금리가 5% 이상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겠다라고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미국 시장이 오늘까지 떨어져도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반대로 그죠? 이 시장을 가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대 이상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는 흐름이라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줄이는 부분이 필요로 한 거죠. 그죠? 그런데 저는 이미 답이 나왔으니까 공개 방송을 하는 거고 조금 이따가 결론을 이야기할 텐데 이미 여러 차례 김기수 돌직구 타이밍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미국의 GDP 성장률, 여기 이제 GDP 성장률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제 GDP 성장률 1사분기 2024년 1사분기 빨간 게 속보치인데 그거는 1.6%, 그죠? GDP를 연관화해서 그러니까 GDP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후반, 이번 주 그 미국 시장이 떨어지니까 스태그플레이션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야. 그죠? 경기는 유축되는데 물가는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는 상황. 그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안 좋은 거거든. 그런데 지금 미국 1분기 GDP에서 요 파란 게, 그죠? 작년 4분기에 예상을 했고 이 회색이 1분기 예상을 한 GDP 쪽 라인인데 오히려 4분기나 1분기에 예상했었던 것보다 더 낮게 나왔단 말이에요. GDP 성장률이. 그런데 그런 과정에 개인 소비도 낮게 나왔고, 그죠? 그런데 물가만 올라가지고 있잖아. 빨간 게. 그죠? PCE 물가지수 부분도 높게 나오고. 이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라고. 여기 이해하시죠? 그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게 이 이야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걸 보면 딱 스태그플레이션에 어울리는 이야기잖아.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소비도 낮아지는데 물가지수, PCE 물가지수 다 높아지니까. 그런데 요것만 보면 그런데 실제로 전기비 연율은 1.6% 성장이라고 아까 GDP 성장률이 나왔지만 전년 대비로는 3% 성장이에요. 그래서 그죠? 성장률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세부 내용인 성장률 부분별 성장 기여도를 보게 되면 소비나 이 파란색이 소비인데 그죠? 소비가 지금 파란색이 조금 작년 4분기보다는 줄어들었지만 그죠? 괜찮다고 2023년 2분기보다는 높은 수준이니까. 그죠? 요런 부분들 보게 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의 경기 둔화는 일정 정도 뚜렷해. 그죠? 그런데 전 분기 대비 기준
급격한 둔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 야, 미국 경기가 둔화가 저렇게 지속되고 있는데 왜 미국 시장은 계속 올라갔니? 그러면 여태까지 지수가. 그죠?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그죠? 여기에서 차지하는 이 미국 시장에서 지수에서 차지하는 부분에 이 박스가 큰 게 시가총액 큰 거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크죠? 그죠? 애플을 역전해서.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박스가 크잖아. 이런 기업들이 뭐예요? 우리가 부르는 매그니피센트 세븐과 관련된 종목들이잖아. 예, 카이엠님. 우리 회원님들은 매번 들었던 얘기라서 제가 오늘은 카톡을 안 보낼 날이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다시 한번 들으실 분은 들으시라고 보냈는데 또 들어오셨네. 여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수가 연관성이 높은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수가 크다고. 상승폭이 컸었던 거라고. 그죠? 왜? 이런 유형의 종목은 금리에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보다. 왜? 현금 능력이, 현금 창출 능력도 좋고, 현금 보유 비중도 크고. 그러니까 그렇게 큰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흐름 부분을 갖고 갈 수 있었던 거죠. 그죠? 반면에 이제 애플하고 테슬라만 안 좋았었던 거고. 그죠? 전기차는 캐즘의 단계 흐름 때문에 애플은 뭡니까? 중국의 애국 소비. 그러면서 아이폰이 덜 팔리고. 그러니까 중국 관련 소비 쪽 라인 부분이 결과론적으로는 안 좋은 거였다고. 그죠? 테슬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테슬라도 시장 점유율이 6.6%까지 중국에서 떨어지면서 계속 압박을 받고. 제가 돈지구 타임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애플의 아이폰 공무원들 사용 못하게 해. 테슬라, 자동차, 군 지역에 못 들어가게 해.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소비를 압박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뭡니까? 슈퍼마이크로나, 그죠? 그 전날은 인텔. 이런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잖아. 그죠? 아마존은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시간에서 3%대 상승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오늘 괜찮게 출발할 거라고 보고. 그죠? 자, 여튼, 요지는 빅7 중에서 빅5가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수는 견고하게 움직였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물가는 앞으로 더디지면 완만한 물가 둔화 국면, PC 물가는 이미 2%대 수준까지로 내려와 있으니까 그거를 연결시키면 뭡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유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죠? 지정학적 리스크든 뭐든 반영을 해서 물가든 모든 부분을 반영해서 유가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거를 보면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죠? 왜?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마찬가지고 유가의 영향이 크니까 월별로 보면 사실 1, 2, 3 상승을 했잖아요. 그죠? 내려오다가 상승을 한 부분인데 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 지수에도 이연되면서 반응을 했기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지난주 제가 지정학적 리스크 이걸로 내려와도 확정만 되지 않으면 유가가 더 올라가지 못한다. 못하면 우리 시장 코스피 지수는 2580포인트가 저점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다음날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했어요. 폭격한 날이 이 유가야. 그죠? 만약에 더 확전되고 하는 흐름으로 갔으면 이것이 더 올라가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뭡니까? 물가도 앞으로 더 올라갈 거고 내려오고 있는 물가, 인플레이션 이것도 요원하지.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그죠? 그런데 유가는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와 연관된 휴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을 하고. 그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발표되는 수치 흐름 부분으로는 안 좋은 건 분명하지만 유가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점차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된다고. 그죠? 자,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지금 1분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그죠? 예상보다 양호하다. 그죠? 예상보다 양호한 흐름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뭡니까? 1사분기가 아니라 4월 수출 실적. 그죠? 수출 실적 발표했잖아요. 그죠? 수출 실적 발표한,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올려드려 놨는데, 어디 갔어? 아직 안 읽으셨네. 한국 수출 12% 상승으로 예상을 했어요. 이미 시장은. 그런데 4월 수출이 13.8% 증가를 했어요. 양호하죠? 그죠? 12.1% 정도 4월 수출이 증가할 거라고 봤는데 13.8%니까 생각보다 더 증가를 했잖아. 거기에 반도체가 56% 증가하고, 그죠? 그런 와중에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컴퓨터, 석유제품, 석유화학, 조선, 바이오 헬스 이런 쪽까지 2차전지하고 철강 쪽만 품목이 줄어들었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강한 흐름을 보여줬어요. 시장 예상보다 더 수출이 증가했다. 그죠? 이거는 우리 시장에게 좋은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다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오늘 올려놨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준 거고, 거기에 따라 이어서, 그죠? 그 전에는 제가 지지난주 3월 말 지나고 3월 이 수출 관련 이야기를 할 때, 그죠? 너무 반도체만 지금 시장 전반에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고, 예, 멋진 계좌님. 나머지 쪽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요 파란색 부분, 요 위에 거 말고 밑에 거. 2024년 1분기 반도체는, 파란색이 반도체는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영업이익이. 그런데 반도체를 제외한 섹터는 이렇게 행보하다가 이제야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합주가 지수를 바라볼 때, 그죠?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는 코스피 지수인 거야. 그죠? 이익이 올라가면 지수도 올라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 일별 수출 흐름 따라서 올라가는 경향, 월별 수출 흐름 따라서 그 경향이 크다고. 그죠? 자, 그런 흐름들에 이제 지금 반도체 제외 코스피 실적 전망이 전월 대비 1조 4천억 정도 상승 반전하면서 반도체 위주로 양호하던 부분이 이번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잖아요. 생각보다 더 좋게 나왔고. 그죠? 하다못해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재작년 하지 말라 했었던 화학업종. 그죠? 철강, 화학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중국 연관 그런 쪽도 조금씩 나아지는 개선의 실적을 보여줬다고. 그게 왜? 중국의 지표가 조금 양호해지면서. 그죠? 중국이 원체 니쇼링이나, 그죠? 니어쇼링 이 부분 때문에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공장을 중국에서 빼가면서 중국은 부동산 위기와 함께 공황이 돼버렸죠. 그죠? 그러니까 급하게 빼갈 만큼 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반등 흐름, 중국의 연초 계속된 증시 부양책, 돈 풀고 했었던 부분. 그런데 아직까지는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투자나 이런 부분은 마이너스가 심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바닥권은 쳤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올라갈 부분은 아닌 거지. 그죠? 다만 우리 화학업종이나 이렇게 중국과 연관이 아주 밀접한 흐름을 보였었던 쪽 라인 부분이 바닥은 쳤다라는 게 보여졌기 때문에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죠? 화학 관련주들, 그죠? 효성 TNC니 대한유한이 해서 완전히 소외받던 섹터 부분도 일부 반등을 한 거라고. 그죠? 제가 이전에 지난주, 그죠? 잠깐만요. 지난주 돌직구 타임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했었던 게, 그걸 이제 보신 분들은 괜찮을 텐데, 항상 시장에 있어서는 주도 섹터들이 움직이는데, 우리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이 시장에 있어서, 대미 수출이, 시끄러워. 대미 수출 증가 섹터가 가장 시세를 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쟁하고 있는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러 들어온 섹터, 그죠? 그런 섹터가 상승의 1순위고, 그죠? 중국 쪽의 비중을 높게 갖고 간 섹터 부분이 이제서야 바닥을 만드는 흐름이 전개가 되는 상황, 그죠?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되니까 우리 지수 자체는 그렇게 크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 거기다가 이제 내일 발표에는 뭡니까? 밸류업, 그죠? 밸류업 2차 흐름이 있잖아, 그죠? 자, 미국 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오늘 3시에 오늘 이번에 FOMC에서 금리 동결하고 6월 달에도 금리 인하 못하고 7월에도 못하고 빨라야 9월에나 할 건가? 아니면 올해 한 번밖에 못하나? 이 정도로 지금 연초만 해도 금리를 올해 2번에서 3번까지 인하하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시장의 기대치가 1번에서 2번으로 지금 이미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 시장은 미국 시장은 조종을 받을 수 있겠지, 당연히. 그런데 이미 6월 금리 동결 확률이 90% 이상, 이번 달이 아니고 다음 달, 그죠? 거기에 7월 금리 동결 확률이 70%, 그죠? 그래서 지금 9월 FOMC 1회 금리 인하와 9월에도 금리 동결할 확률이 엇비슷한 상황. 그런 와중에 11월에 금리 동결 한 번 할 확률, 금리 동결의 확률 33%로 증가. 그러니까 연 1회 정도 확률 부분으로 시장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은 완전히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장에 보게 되면 금리 인하 연관 섹터라고 하는 쪽 라인은 남들 다 반등할 때도 전혀 반등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받을 만큼 받은 상황이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발표하는 미국 재무부 국채 발행 계획입니다. 국채 발행 계획하고 시장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주 쉽게 얘기하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 멋진 계좌님, 카이에님이 국채를 사면 시중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국채 발행이 확 늘어나는 흐름이 진행이 되면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이 하락으로 가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발표될 부분이 어느 정도 발표할지는 저도 크게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대규모 채권 발행을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그죠? 바이든이나 앨런은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해요. 그죠? 바이든의 선거가 있잖아. 그러니까 적어도 선거 전에 금리를 한번 인하해 줄 부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든 우리가 부익부 빈익빈 많이 이야기하잖아. 그죠? 금리가 많이 올라가도 돈 많은 사람은 큰 지장 없어. 그죠? 오히려 IMF 겪어보신 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온몸으로 맞았어요. 그죠? 97년도 그때 그죠? 직장 3년 차 신혼부부 온몸으로 맞았다고. 그때 금리가 20% 넘게 올라갔었던 거, 돈 없고 대출 받고 했었던 거 20%씩 날라 들어오면 뭡니까? 월급 받은 거 다 이자 내야 되는 상황. 돈 없는 사람은 그런 피해를 받지만 돈 많은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미국도 선거를 앞두고 그죠? 이렇게 불만인 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싶어. 그 이야기, 그 힌트가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잖아. 그죠? 어떤 얘기? 요 4월 28일 정도에 나왔는데 여기 있죠. 미 재무부가 11월 대선 이전에 금리 인하가 불발하면 275조 원 시중에 돈을 푼다. 이건 여러분들 아무나 볼 수 있어. 제가 매일 아침에 그리고 또 장 끝나고 시장에 연관성이 있는 뉴스를 다 올린다고. 다는 아니지만 많이 올린다고. 그죠? 광고 이런 거 안 올리고, 그죠? 이 말뜻 이해해요? 재무부 장관이 누굽니까? 앨런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안 하더라도
돈을 푼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여러분들 QT나 QE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 그죠? QE. 이징한다. 그죠? 이징. 완화한다. QT. 타이트닝. 긴축한다. 그죠?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재무부가 이 국채 발행을 많이 할까?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5월 1일, 오늘 이제, 국채 발행 규모를 발표할 텐데, 그럴 수 있지. 국채 발행은 좀 해야겠고, 그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했다가, 그죠? 이후에 저 흐름, 아까 이야기했었던 시중에 돈을 금리 인하를 못하면 푼다. 이건 다시 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셋이면 결론이 나는데 미리 이걸 예상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거 좀 멋쩍은데, 그죠? 대신 이건 자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연준 의장은 결국 원론적인 이야기 할 거다. 지난 4월 16일 날, 그죠? 최근에 미국 물가 데이터는 인플레이션 정상화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는데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임을 확인시켜준다고 언급하면서 조금 매파적이 돼버렸잖아. 그죠? 그러면서 취의 지표 확인하자. 응? 이런 정도의 흐름 부분이 연속적이지 않겠느냐.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미국 시장은 지금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어제 2%가 떨어지면서 그걸 이제 기술적 차트로 한번 나스닥과 S&P 500을 한번 보자고. 그죠? 자, 아까 여러분들에게 국채 금리가 뭡니까? 5%, 10년물 금리가 5% 올라왔던 작년 8월에서 10월 말 요때. 그죠? 요때가 이제 가장 조종이 셌었던 부분이잖아요. 하락 A, B, C 해서 이렇게 돌아나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떨어졌죠.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이때가 그걸걸요. 영국의 그 총리, 그지? 이때가 이제 환율을 한번 보면 알지. 이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죠? 옛날에는 제가 어떤 큼직한 사건을 다 외웠는데 자동으로 외우지 않으려고 해도 외워졌는데, 그죠? 이제는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네. 그죠? 이 도표 한번 여기 있다. 더 자세한 걸로. 저기 지금 사무실 거기에는 있는데 제가, 언제 거야? 4월 24일인가? 요거 환율 가지고 한번 4월 17일 날 설명을 했었었네. 요거는 4월 17일 날, 그죠? 요거 지워버리고. 그죠?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막 그거 했었을 때, 올라가고 했을 때, 그죠? 2022년, 여기가 10월 달일 거다. 2022년. 여기 보이시나요? 요때, 그죠? 1444원. 다시 되돌아가면. 아니지. 여튼 그렇게까지 얘기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죠? 그래서 지금은 뭡니까? 요거를 5%가 넘었으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5%가 넘었으면 102 요거. 그죠? 요 200일 이평선 쭉 올라오고 있는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건 일부 열어놔야 되지만 저는 그럴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봐. 그죠? 아까 이야기한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봐서 유가나 요 흐름으로 봐서 다시 내려와도, 그죠? 여기가 저점. 그러면서 저점을 높이는 그런 상황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간다? 아니라고 그랬죠? 뭐 때문에? 요거, 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 요때, 뭡니까? 이거, 여기 이제 3월 20일 날, 여기 미국의 기관 투자자 주식 비중이 100%를 넘어서고 있다. 이 이야기를 했잖아. 이 도표를 가지고, 그죠? 그런데
그 100%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기금이든 뭐든 차익 실현을 쭉 해서 3월 중순에 102%였던 게 62.9%까지 4월 19일 날. 그러니까 멋진 계좌님 계좌에, 그죠? 현금으로 주식 100% 3월 중순 때 100% 다 사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쓰던 기관이 4월 19일 날 62.9%로 급감을 했어. 그렇다는 건 뭐예요? 37%를 가량을 차익 실현했다는 거죠. 현금이 37%가 남았고, 그죠? 주식 63%에 그만큼 여기 이 3월 20일 날 요때 요 3월 20일 요 타이밍에 그지? 이 고점에서 연기금과 기관의 차익 실현이 심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죠? 다시 매수를 들어가는데 연기금이나 기관이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겠어요? 위로? 여러분 같으면 그러겠어? 안 그러겠죠? 그죠? 여기서 샀다가 올라오면 또 팔고, 그죠? 내려오면 다시 샀다가 올라오면 또 팔고, 이러면서 뭡니까? 기간 조정이 가야지 정상이지. 그죠? 그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위에 고점에서 30% 가까이를 팔았는데 밑에서 여기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다 100%를 또 사면 위로 올라갈 살 돈은 어디 있어? 그죠? 그러려면 시중에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죠? 금리 인하의 시기가 자꾸 멀어지고, 만약에 국채 발행 규모까지 커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그러면 유동성은 계속 줄어드는데 누가 올려줄 거냐고, 시장을. 그지? 거기다가 지금 월봉으로 딱 보면 뭡니까? 5개월 연속 상승, 정고점 돌파. 그죠? 5개월 연속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는 4월은 음봉인 게 당연하고 5월은 시작하고 뭐 아랫꼬리 달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양봉을 내느냐 아니면 한 번 더 조정을 보이느냐 이 아랫꼬리만큼의 그러면서 이연하다가 뭐예요? 그 다음에 올라가야 차트 모양도 좋아지지. 그죠? 그래야 바이든의 재선 가도도 양호할 수가 있고. 그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쭉 밀려 들어가는 형태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런 안 좋은 유동성의 감소 부분이 더 나와야 되는 상황이다. 그게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여러분들께 보신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의 장기 평균인 72.4%를 하회했다. 근데 63%라는 건 72.4%보다 10%를 가까이를 더 이익 실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때가 언제 이 파일이 4월 17일인가 이게? 그죠? 4월 24일. 4월 24일에 뭐예요? 미국 시장이 이제는 반등이 들어올 타이밍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곧바로 가지 못한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 때문에 곧바로 가지 못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 요인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런 부분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이게 없어졌네. 자, 그런 부분인데,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재미없어 하는데, 이런 것도 시향을 이렇게 들으면서 보면 아주, 재밌다고. 저는 재밌어요. 예. 그게 이제 사람마다 틀리고, 매매 성향마다 틀리지. 그죠? 매일 그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오락내락 하는 거에, 쫓아다니다 보면, 매일 단기 시세에 연연되는 거죠. 그죠? 지금도 뭡니까? 이런 얘기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그죠? 주식이 어떨 거냐? 바로 들어가는 게 더 재밌을 텐데. 그런데 안 그래요. 주식은. 우리가 매크로 사정을 확인하면서 섹터 사정을 업황 이거를 보면서 그러면서 종목으로 들어가야지. 그죠? 그거 생각 없이 그냥 벌떡벌 뛰는 종목에 왔다리 갔다리 하면 아무 그게 없다고. 그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전체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이 다소 매파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죠? 아까 앨런이나 미국 재무부 흐름들로 보면 그렇게 나쁠 상황이 안 된다. 다만 정부 정책자, 정책 입안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시장이 여기서 빨리 올라가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렇지 않아? 왜? 한없이 올라갈 수가 없잖아, 주시장은. 여기서 횡보하거나
조종을 보이면서 에너지를 보이다가 왜 우리나라 국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국민도 그죠? 만약에 선거 앞둔 그죠? 선거 앞둔 10월 11일 날 주식시장 박살나봐요. 좋겠냐고. 그죠?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을 조금 지금 차라리 시장을 조금 조종 보이게 놔두고 그리고 나서 하반기 들어갈 때 더 힘을 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어떤 섹터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을 봐야 되는 거고 미국 시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 4, 5월은 셀인 메이 이러잖아. 매번 사실 5월 달이 별로 좋은 적은 없어요. 시장에서. 그지? 그리고 썸머랠리 하지만 잠깐 왔다가 스치듯 지나가는 게 썸머랠리고 실제로는 그죠? 하반기 부분이 더 좋았지. 그래서 그거 염두에 둬야 되는데 우리 시장은 또 하반기 가면 금투세하고 연결이 되잖아. 그죠? 금투세에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요. 그죠? 금투세가 시행되면 우리 시장은 하반기장이 또 없어지는 거야. 응? 그러니까 그 뉴스의 추적은 여러분들이 계속 하셔야 돼. 응? 절대 금투세를 이 상태에서 시행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이 수정 보완이 있든지 유예를 하든지 안 하는 게 가장 좋지만 그죠? 그거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돌직구 타이밍이나 이때 몇 번씩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더 이야기할 건 아니고 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야 된다. 한마디만 얘기하면 저는 이중 과세로 보는 거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거야. 야, 부자 감세다 또 금투세를 가지고 그리고 야 나는 5천만 원이 넘지 않으니까 수익 내지도 못했으니까 괜찮아. 그죠? 세금 내더라도 5천만 원 넘어봤으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생각해봐요. 지금 이 구조에서 지금 사모펀드는 세금을 반쯤 감면해주는 흐름.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이런 증권방송 들으시는 직접 투자가 분들은 얼마나 뼈 빠지게 터져서 공부하고 찾아다니면서 하나 들으려고 하면서 시간 다 소비하면서 에너지 다 소비하면서 그죠? 그렇게 직접 투자하는데 정말 돈 있는 사람은 사모펀드에서 하잖아. 그네들의 세금을 반으로 낮춰주는 거잖아. 그리고 그죠? 제가 IMF 때 그죠? 1999년 2천만 원 계좌 하나 딸랑 들고 대우 그만두고 주식시장에 뛰어들었을 때 그 2천만 원 가지고 몇 억을 벌었어요. 그때 만약에 금투세였다면 저 회생도 못했을 거야. 누군가에게는 열심히 하고 그죠? 밤새 열심히 하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 그것이 신분의 기회 사다리든 돈의 사다리든 어떤 돌파구가 있어야 그죠? 노력하는 게 생기는 거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법고시 폐지한 것도 정말 불만이야. 응? 그 시골에서 개천에서 욕난다는 거 그건 이제 없어졌잖아. 돈 있어야 로스쿨 들어가고 이제는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돈 벌 수 있는 기회를 차단시켜버리는 거라고. 더 발언 안 해요. 여튼 그거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저는 주식시장에서는 절대 싫어. 그런데 이제 선거도 다 끝났으니까 주식하는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금투세가 시행되면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주식시장에서 아주 고난이 흐름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섹터나 종목도 더 압축을 해야 되고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항상 연말에 나는 10월 11월에 빠질 거야? 이미 그 전에 흔들려요. 그죠? 그것도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나서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거니까 이제 내일 그죠? 요 밸류업 프로그램 2차 세미나와 관련돼서 세제 개편 가이드라인 이런 공개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런 게 어떻게 나오는지도 봐야 돼. 그죠? 그런데 사실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이 저는 사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그죠? 왜? 밸류업과 관련된 프로그램 부분에 있어서 법률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들이 많다. 그죠? 그게, 어디 있어? (4월 23일) 4월 20, 아니야. 여기도 있을 텐데. 한눈에 보게, 한눈에 보게 이게 편하잖아. 그죠? 금투세 폐지든 이 밸류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법률적으로도 연관이 돼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저는 부정적인데, 그래도 하겠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면서 왜 이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이에요. 하기 쉽지 않겠다고. 그런데, 이 2차 이걸 한달이면서 뭡니까? 연기금 수급이, 연기금이 중요하잖아. 그죠? 연기금 수급이 자꾸 이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지. 응? 어디야? 그죠? 지금 연기금이 수급적으로 오늘 기사에도 났지만 연기금이 2월 달부터 밸류업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죠? 여기 보면 2월 2,500. 사실 계속해서 코로나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매도 때린 애들이 연기금이잖아. 그런데 이번에 저 밸류업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2, 3, 4월 외국인도 샀지만 연기금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부분, 특히 총선이 여소야대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4월 달에 7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다는 거. 이것도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그죠? 그런 부분, 그 속에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밸류업이나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상황 흐름들로 봤을 때 우리 시장이 쉽게 밀릴 흐름은 아니다라는 건데, 드론 수급까지도 봐야 되는 거지.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분들 그거 할 건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코스피보다 PBR은 낮은데 ROE는 높은 업종. 그죠? 그러니까 PBR 고평가되지 않았는데 ROE 영업이익률이 높은 쪽. 그죠? 그런 쪽으로 보면 자동차. 그죠? 자동차는 PBR도 낮은 편. 그리고 실적도 괜찮고. 자동차. 그죠? 거기다가 증권은 시장 지수하고 연관성이 크니까 저는 큰 매력은 저는 없다라고 보는데, 그죠? 그래도 가끔씩은 올려주니까. 은행, 이런 쪽 라인이고, 거기에 이제 화장품, 의류. 그죠? 요런 쪽 라인 부분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펴볼 분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 롤러코스터 장세를 주도하는 외국인 선물 매매가 계속됐는데 요 근래에는 조금 진정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요 밑에 외국인 누적 매수 규모가 조금 이제 내려오고, 그죠? 계약 기준이나 금액 기준을 내려왔기 때문에 더 세게 내릴 부분이 아닌 위치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도 우리 시장의 지수 역시, 그죠? 아까 이야기한 우리 시장 지수로 다시 들어가면 제가 도지크 타임 끝나고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죠? 요 저점 라인 부분. 여기서 여기 이 저점, 그래서 2580포인트다. 저점이. 그런데 수요일 날 2584포인트. 그리고 목요일 날 올라갔는데 금요일 날 확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했다 이러면서 내려왔는데도 지켜줬잖아. 그죠?